LG전자도 이때 젠슨항이 방문한다는 이유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러나 그쯤에서 이런 일중 전환 신호 나왔고요. 주가가 이때부터 강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즉, 젠슨항 방문한다는 소식에 수요가 강하게 몰렸다가 그때부터 재료 소멸로 주가가 하락하는 거예요. 이날 제가 김작가 TV에 출연해서 LG전자가 현재 일중 전환이니까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이날 이후로 약 60% 조정이 나오고 있는 LG전자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SK하이닉스가 ADR 상장이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호재고 누구나 알고 있는 재료입니다. 주식시장은요, 언제나 선반영합니다. 특히 이렇게 이미 일정이나 모든 것이 노출되어 있는 재료 같은 경우는 이 재료가 소멸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기 좋습니다. 따라서 SK하이닉스 투자자라면 잘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안녕하세요. 추세추종 투자연구소 올투스탁랩 올투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0일 SK하이닉스 ADR 상장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살아나면서 지수가 올라오고 있고, 지수가 올라오니까 대부분의 대형주, 그 밖에 다양한 중소형주도 훈풍이 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반등이 단순한 일시적인 반등이냐, 이대로 완벽하게 살아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동안의 급락에 의한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하이닉스 역시 오늘 미 증시에 상장하는 ADR 덕분에 강초 강한 수급이 몰렸지만 저항맞고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최소한 이 노란선 20일 이동 평균선 위에는 안착을 해야 그나마 추세 전환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온 SK하이닉스예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언제나 선 반영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 ADR 상장, 이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호재예요. 오늘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이 호재가 노출되는 순간 그때부터 강한 기대감이 몰리면서 주가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실제로 ADR 상장이 이루어지면서 재료가 소멸하는 날은 주가가 하락하기 좋습니다. 이것이 주식시장의 특징입니다.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호재가 만들어지면 그것에 대한 기대로 수급이 몰려들면서 주가가 올라요. 그러나 그 재료가 소멸하는 순간 주가는 대개 하락합니다. 예를 들면 애니플러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긴 윗골이 달고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며 하락을 했죠. 이때가 6,400원이었는데 이후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최저 1,80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날 귀멸의 칼날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극장에 개봉을 합니다. 원래 애니플러스가 귀멸의 칼날 대장주거든요. 극장이 개봉하는 날 주가가 갑자기 막 올랐다가 이후로 하락을 하고, 재료가 소멸하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 보이시죠? 그 전까지는 귀멸의 칼날이 개봉한다는 소식에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가 잘 올랐어요. 즉, 재료가 노출되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막상 이 재료가 끝나게 되니까, 뉴스가 소멸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주가가 하락하는 겁니다. 이게 주식의 특성이에요. 예를 들면 LG전자도 이때 젠슨항이 방문한다는 이유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러나 그쯤에서 이런 일중 전환 신호 나왔고요. 주가가 이때부터 강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즉, 젠슨항 방문한다는 소식에 수요가 강하게 몰렸다가 그때부터 재료 소멸로 주가가 하락하는 거예요. 이날 제가 김작가 TV에 출연해서 LG전자가 현재 일중 전환이니까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이날 이후로 약 60% 조정이 나오고 있는 LG전자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SK하이닉스가 ADR 상장이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호재고 누구나 알고 있는 재료입니다. 주식시장은요, 언제나 선 반영합니다. 특히 이렇게 이미 일정이나 모든 것이 노출되어 있는 재료 같은 경우는 이 재료가 소멸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기 좋습니다. 따라서 SK하이닉스 투자자라면 잘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오늘 같은 날은 은행주가 신고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KB금융, 신한지주 등등. 제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52주 신고가는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강한지, 어떤 섹터에 돈이 몰리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현재 52주 신고가인데요. KB금융이 눈에 보이고 있죠. 18만 5,700원. 오늘 8.34% 주가가 올랐는데, KB금융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저항선을 돌파를 했어요. 오늘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RS 시장보다 훨씬 강한 섹터가 은행 섹터입니다. 아래 코스피랑 비교를 해봐도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는 하락을 하는데 오히려 은행 섹터는 다시 반등해서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현재 은행 섹터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특히 은행 섹터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수혜줍니다. 금리 인상이 나오게 되면 은행 섹터 이익이 좋아지거든요. 과거 차트를 봐도 금리 인상기에 은행 섹터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니까 주가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은행 섹터인데, 최근 다시 금리 인상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총재가 얘기를 했죠. 금리가 인상되면 은행 섹터의 이익이 좋아지기 때문에 향후 주가가 오를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은행 섹터입니다. 따라서 이런 은행 섹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SK하이닉스 ADR 상장이 있는데 상장 이후에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지 하락할지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같은 날 다양한 섹터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주, 이노스페이스라고 하는 종목이거든요. 실적은 아주 좋습니다. 실적은 좋지만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요.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약 4.86% 오르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하락 추세에서 이미 이동평균선도 역배열이고요. 이러한 하락 추세에서 나오는 잠깐의 반등은 다시 하락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미 추세 자체가 매도 심리가 강한 상태라 잠깐의 반등은 나올 수 있어도 다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함부로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시장을 이기는 강한 섹터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또 현재 시장은 어떤가, 제일 중요한 건 현재 시장입니다. 시장이 무너지면 대부분의 종목들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시장은 5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이탈을 했거든요. 최소한 50일 이동 평균선 위로 회복하는 모습, 안착하는 모습을 확인한 이후에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대로 무너지는지 아니면 다시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살아나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종목이 바로 우리나라 코스피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주 마켓브레스 현황을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 마켓브레스는 현재 시장이 얼마나 건강한지 또는 병약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현재 시장의 상태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추종 투자연구소 올투스탁랩 올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각종 주식 투자 정보를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투였습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를 기원합니다. 올투